처음 그 불빛을 본 건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한밤중이었다. 푹푹 찌는 더위는 낮 동안 내내 땀을 흘리게 했지만 밤이 되자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와 풀벌레가 울어대며 시골 마당을 덮었다. 나는 오래된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고 혼자였지만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품고 있는 기묘한 기운을 마주하게 되었다. 창문 너머 마당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노란 불빛은 마치 등불 같았다. 처음엔 이웃집 누군가가 들어온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마당은 담장으로 막혀 있었고 대문은 내가 직접 굳게 잠가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빛은 분명히 안쪽 내 발밑 마당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같기도 하고 사람이 손에 든 손전등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도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굳어졌다. 낯선 두려움이 가슴을 누르며 창문을 열어 소리쳐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라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밤에 마당에 불빛이 둥둥 뜨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떠돌던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 징조라고 어른들이 말하곤 했다.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문 옆에 두었던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풀벌레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불빛은 내가 나오자마자 잠시 멈춘 듯 하더니 마치 나를 기다린 것처럼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다가가면 닿을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사라질 것만 같은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불빛을 쫓았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스쳤다.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어린 시절 마당 귀신불은 절대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던 기억이 떠올랐다. 잡는 순간 집안에 큰 재앙이 따른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그냥 불빛이야. 반딧불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이 장난을 치는 걸지도 몰라. 겁낼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몇 발짝 더 다가가 손을 뻗었는데 순간 불빛은 바람에 꺼지듯 흔들리며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내 귓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스쳤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내 등 뒤에서 낮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마당은 그저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여름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발목을 휘감았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오래된 장작 더미가 썩어가는 듯한 축축하고 무거운 냄새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황급히 방 안으로 도망쳤다. 방에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귀에 맴도는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들을 순 없었다. 단지 내 이름과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귀를 막아도 소리는 스며들었다. 눈을 꼭 감고 이건 꿈이야, 그냥 착각이야 되뇌며 버텼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른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마당은 평온했고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 한쪽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가 전날 떨어뜨린 손전등이 아닌 오래된 등잔불이었다. 녹슨 금속, 이미 심지가 다 타버린 오래된 등잔이 방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내가 가져온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잔을 들자 묵직한 느낌과 함께 손바닥에 재가 묻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등잔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였다. 희미하게 보이는 세 글자, 바로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등잔을 내려놓은 순간 손끝이 떨려왔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것이 분명히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덜컥거리는 듯 요동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었다. 장지에서 흙을 덮던 그날의 무겁고 눅눅한 공기와 곡소리의 울림, 그리고 어린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죽음의 냄새. 그 기억이 지금 내 앞에 놓인 등잔 하나로 되살아난 듯했다. 설마. 나는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었다. 설마 할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걸까? 하지만 이 집에 누가 들어온다는 말인가? 어젯밤 대문은 내가 직접 잠가뒀고 창문도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에 나타난 불빛도 이 등잔도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날 낮은 평온했다. 해가 뜨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여름의 공기만 남았다. 벌레 소리, 닭 울음소리, 그리고 저 멀리 밭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말소리. 마치 어젯밤의 일들이 모두 지워진 듯했다. 하지만 등잔은 현실이었다. 그것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불가능한 존재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등잔을 유심히 살펴봤다. 금속 부분에는 녹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고 오래전에 쓰다만 흔적처럼 심지가 다 타버려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이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 옆에 희미한 무늬가 있었다. 마치 불꽃 모양 같기도 하고 혹은 무덤 앞 재단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기도 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등잔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놨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당 귀신불은 조상 원혼이 돌아온 징조다.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흔히 귀신불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함부로 대하면 재앙이 따른다고 했다. 그럼 지금 내게 남겨진 이 등잔은 무슨 의미일까? 밤이 되자 나는 의도적으로 불을 끄고 마당을 살폈다.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날까 두려우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초저녁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마당은 고요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풀벌레 소리만 귓가를 채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안심하며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자 등잔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를 응시했다. 분명히 내가 직접 두고 나간 물건이었다. 그런데 사라졌다. 다시 방 구석, 장롱 및 책상 서랍까지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 스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뚜렷한 형태를 띠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손바닥으로 유리를 천천히 문지르는 듯한 축축하고 끈적한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스를 젖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는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소리 위로 다른 음성이 겹쳐졌다. 낮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 잡지 말아라! 잡지 말아라! 나는 귀를 틀어 막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내 방 안은 그 음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손전등을 휘두르며 사방을 비췄다. 그러나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내 발밑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였다. 그것은 등잔불도 전등도 아니었다. 바닥 흙 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 움직이듯 깜박였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잡으면 안 된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집착이 고개를 들었다. 이 불빛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더는 이런 소리도 이런 공포도 없을 거야. 나는 두려움과 집착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결국 본능처럼 손을 내밀었다. 순간 불빛은 내 손바닥에 스치듯 들어왔다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귀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잡으려 했느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온몸이 떨려서 일어설 수차 없었다. 마당 한가운데 내가 손을 뻗었던 자리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흙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치 작은 화로가 있었던 것처럼 원형으로 그을려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낮에도 눅눅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고 방 안에는 이유 없는 탄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달라졌다. 나는 분명 혼자였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뒤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비쳤다. 키와 체형은 낯설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 속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매일 조금씩 선명해졌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고 그 다음 날에는 어깨와 머리 윤곽이 드러났으며 며칠 뒤에는 옷매무새까지 구체적으로 보였다. 헐렁한 무명 저고리, 바랜 바지, 허리에 매인 천띠. 사진 속에서만 보던 할아버지의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사진 속의 따뜻한 미소와는 달랐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나를 꿰뚫어 보는 듯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거울 앞을 스칠 때마다 본능처럼 시선을 빼앗겼다. 그리고 매번 거울 속 할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만 있었다. 잡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듯했지만 동시에 명령 같았다. 나는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다. 밤이면 마당에서 불빛이 어른거렸고 낮이면 거울 속 형체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멀리서만 나를 유혹했다. 나는 그 불빛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전하려는 신호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종이 더미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땅 문서와 함께 오래전 작성된 사건 기록이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48년 화재 사건, 민란군 윤날리 농가 전소. 나는 손끝이 떨려 글자를 더듬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고향집은 실제로 화재로 전소된 적이 있었다. 기록에는 원인 미상, 가족 일부 사망, 유족 증언에 따르면 마당 한가운데서 정체불명의 불빛이 피어올라 순식간에 번졌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마당 귀신불.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상,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비극과 직접 연결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화재에서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묶여서 남은 게 아닐까. 그 후로도 불빛은 계속 나타났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불빛의 의미를 확인하리라. 마당 한가운데 앉아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불빛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다. 등잔불처럼 흔들리면서도 불길처럼 타오르는 모습이었. 나는 손을 뻗지 않고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불빛은 흔들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대답하듯 내 무릎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귀 안 가득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지 말라. 백건을 왜 자꾸 불러내느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몰려왔다. 저는 그냥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 불빛이 나타나는 건지, 왜 저를 찾는 건지요. 불빛이 크게 일렁였다. 그리고 내 시야는 갑자기 어두워졌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닌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 풍경이 변했다. 눈앞에는 1948년의 집이 있었다. 아직 불에 타기 전 정갈한 초가집 마당,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머니의 바쁜 손길, 그리고 젊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곧 마당 한가운데에서 노란 불빛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다가갔고 어른들이 소리쳤다. 잡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어린 손 하나가 불빛에 닿는 순간 불길이 폭발하듯 번졌다. 눈부신 빛과 함께 마당이, 집이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을 쉴 수 없고 눈물이 눈가를 태웠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 거울 속과 똑같았다. 그는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귀 기울였다.
우리가 남긴 죄를 너희가 짊어져야 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시야가 뒤틀리며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다. 불빛은 사라졌지만 내 손바닥에는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마당 귀신불은 단순히 조상의 혼령이 아니라 집안이 과거에 지은 어떤 죄와 비극의 잔재였다. 할아버지는 그 불빛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았고 이제 그 무게가 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거울 속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분명한 말을 했다. 내가 끝내라. 그날 이후로 나는 매 순간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거울 속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뚜렷한 얼굴, 눈동자, 입술이 보였다.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시선을 돌리려 하면 짧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끝내라. 그 단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을 끝내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불빛을 없애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집안에 얽힌 기억을 끊어내야 하는 건가? 그 불확실함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라면 마당 귀신불에 대해 더 잘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질문을 듣자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불빛은 단순히 귀신불이 아니여. 조상들이 지은 죄, 억울한 죽음, 아직 풀리지 않은 맺힘이 불로 남는 거여. 누군가는 그 불을 받아내야 끝이 나는 법이제. 나는 멍해졌다. 받아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몸으로 불을 감싸라는 말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기억을 껴안으라는 건가? 하지만 그 노인의 말투에서는 농담도 과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나보다 더 무겁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놀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였다. 하늘빛은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불길처럼만 보였다. 끝내라, 받아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울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불빛을 온전히 마주하리라.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대문도 열어둔 채 마당 한가운데 앉았다. 어둠은 깊었고 풀벌레 소리는 멀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기다렸다는 듯 불빛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멀리서 시작하지 않았다. 내 앞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등잔불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불씨 같기도 한 그것은 나를 향해 천천히 일렁였다. 나는 숨을 골라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빛은 갑자기 커졌다. 번쩍이는 빛 속에서 나는 다시 과거의 장면을 보았다. 화염에 휩싸인 집,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장면 속에서 나 자신이 보였다. 내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빛에 다가가는 모습. 내 얼굴과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마치 시간과 세대가 뒤엉킨 듯 내가 곧 그 비극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다. 불빛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불을 거부하지 마라. 불은 우리 죄의 모습이자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다. 네가 받아내야 우리 모두가 떠난다. 나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불빛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타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살이 지져지는 냄새, 뼛속까지 파고드는 뜨거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다. 불빛은 나를 태우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맴돌다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풀벌레도 바람도 내 심장 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더 이상 불빛이 없었다. 오직 내 손바닥 위에 남은 그을린 자국만이 증거였다. 그 순간 방 안 거울이 스스로 흔들리며 금이 갔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조각난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내 얼굴뿐이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을 메우던 눅눅한 냄새도 사라졌고 탄 냄새 역시 자취를 감췄다. 대신 공기가 맑고 가벼워진 듯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것이 끝났다는 안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비극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불빛은 더 이상 떠다니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풀잎 위에 이슬이 반짝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 손바닥의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불꽃 모양의 검은 흉터.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장롱 속에서 다시 서류뭉치를 꺼내 불길에 태웠다. 그동안 숨겨지고 덮여왔던 기록들, 비극의 흔적을 태워 연기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됐습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살짝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것이 곧 대답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는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마당의 불빛은 단순한 환영이나 착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집과 나 자신을 향한 어떤 오래된 손길, 혹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기억의 표출이었다. 불빛은 사라졌지만 내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며칠 동안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면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눈을 뜨고 마당 쪽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곤 했다. 바람이 스치며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모두 불길하게 들렸다. 그러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빛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빛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였다. 불빛은 내 조상들의 흔적일까? 아니면 마당에 붙인 기억, 집안에 스며든 억울한 원혼의 신호일까? 나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둔 낡은 문서들과 가족 기록이 들어있었다. 종이들은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번진 부분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집안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기록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한 구절을 발견했다. 마당에 불빛이 뜨면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집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영혼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으니 불빛을 따라가면 진실을 알 수 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내가 본 것이 단순히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집안의 진실을 알리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불빛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나는 마당에 직접 나가기로 결심했다. 불빛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보리라.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발걸음을 떼었다. 차갑게 젖은 흙이 발바닥에 전해졌고 귀뚜라미 소리가 멎은 듯 정적이 흐르는 순간 나는 불빛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불빛은 마당 가장자리에 오래된 우물 근처에서 멈추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우물은 이미 오래전 사용하지 않아 돌로 막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불빛은 우물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곳에 서 있는 나와 땅속에서 전해져 오는 듯한 낮은 울림뿐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이 바로 이 우물에 있다는 것을.